저는 DJI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DJI가 올해 벌써 세 번째 DBW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 DJI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드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앞에 계신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촬영적인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HDR 영상에 대해서 많이 했죠. 지금은 그리고 영상도 HDR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HDR 영상은 쉽게 말해서 더욱 넓어진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진 카메라로 조금 더 높은 휘도의 디스플레이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영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그렇게 좀 실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지상에서의 HDR 촬영 옵션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능이 좋은 시네마 카메라들을 사용하면 손쉽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당연히 HDR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DJI도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 맞춰서 시네마 카메라에 핸드헬드 짐벌 같은, 그러니까 로닝과 같은 제품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에서는 어떨까요? DJI는 2014년도에 인스파이어 1이라는 전문가용 통합형 드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영화 제작 업계에서 항공 촬영이라는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기존에는 큰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헬기나 대형 유인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촬영 드론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많은 소비자들의 기다림 끝에 인스파이어 2가 공개됐습니다. 이중 배터리 시스템으로 비행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민첩성,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발열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개선을 이룬 전문가용 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스파이어 2의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빠른 기동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사진은 저희 유럽팀에 있는 동료인데요. 그 인스파이어 2 소개 영상을 이제 찍을 때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뒤에 드론을 메고 있는데 이만큼 되게 컴팩트하죠. 그래서 인스파이어 1에서는 이제 조종기에서 트래블 모드와 랜딩 모드를 이제 조절했는데 인스파이어 2부터는 이제 조종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기체에서 바로 랜딩 모드와 트래블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셋업 시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제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촬영 현장에서 이러한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겠죠. 그리고 인스파이어 2의 또 다른 장점은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탑기어와 같은 이제 그 레이싱 컨텐츠에서 지금은 항공 촬영은 거의 필수죠. 그리고 이제 WRC라는 이제 탑 클래스 랠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DJI 인스파이어 2가 이제 58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빠르게 추적하면서 민첩하게 그 피사체를 추적하는 것으로 기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성과 휴대성 덕분에 인스파이어 2는 TV 예능이나 광고 그리고 영화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매체 등에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DJI에 나오는 M600과 같은 대형 기체에 큰 시네마 카메라를 다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상에서 찍는 촬영 소스와 항공에서 촬영하는 소스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대형 시네마 카메라를 저희 M600과 같은 드론에 다는 것은 여러 가지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게가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무게와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드론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다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제 세팅하는 이제 밸런스 같은 걸 세팅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커스 링 같은 이제 셋업하는데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스파이어 2 같은 기체에 이제 그런 시네마급 카메라를 달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상상은 오늘날 현실이 됐습니다. HDR 시대에 항공 촬영의 영역을 새롭게 탄생시켜줄 DJI 젠뮤즈 X7입니다. 젠뮤즈 X7은 전문 영상 제작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바로 센서일 텐데요. 앞에 나오는 센서 사이즈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젠뮤즈 X7은 슈퍼 35 센서로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알렉사 미니와 거의 동등한,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K까지 해상도가 가능하고요. 이제 전문 영상 제작가들에게 좋은 카메라라고 하면은 이제 넓어진 다이내믹 레인지와 그리고 저조도에서 고감도, 저노이즈를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X7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X7의 슈퍼 35 센서는 이제 빛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많이 넓혔습니다. 14스탑까지 넓혔는데요. 젠뮤즈 X5S의 12스탑보다 훨씬 넓어진 거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면서 ISO 퍼포먼스도 이제 1.2스탑이 좋아졌는데요. HDR에서 영상 소스가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X7은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와 비교해서도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낼 만큼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졌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레드 웨폰이라는 카메라와 저희 X7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거의 동등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한번 보시죠. 이런 실내에서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동등한 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역광에서도 똑같이 촬영을 해봤고요.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 오른쪽 밑에 카메라가 써있지 않았다면은 어떤 게 레드 웨폰이고 어떤 게 X7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DJI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모르겠더라고요. 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또 다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는 데시벨은 신호 레벨과 잡음 레벨의 비를 나타낸 표시인데요. 이 데시벨이 높을수록 노이즈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7의 신호대 잡음비는 X5S보다 8dB이 높은 46dB입니다. 개조 범위는 최대 9.41비트까지 올라갑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X7은 고난도의 촬영 현장에서도 수월한 작업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X7 프로토타입을 받고 한강으로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찍은 영상인데요. 이제 테스트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악조건에서 찍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다행히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 날이었고 일몰 시간이어가지고 역광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되게 나름 뿌듯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기존의 X5S보다 훨씬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때문에 보정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대교 앞에 있는 그 한강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인스파이어 2에 슈퍼 35 센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큰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큰 카메라에 큰 프라임 렌즈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뭐 레드 카메라나 알렉사 같은 카메라에 프라임 렌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디자인은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마운트를 개발을 했고 그게 바로 X7의 DL 마운트입니다. DL 마운트는 플랜지 추정거리 17mm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PL 마운트 52mm에 비교하면 3분의 1 사이즈죠. 덕분에 렌즈를 포함한 X7의 무게는 고작 630g 정도입니다. X7을 인스파이어 2에 장착을 하면 약 이제 4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기존에 40kg에 육박하던 카메라로만 가능했던 촬영들이 이제 4kg만 되는 인스파이어 2와 X7으로 가능해졌죠. 바디만 작아졌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X7의 성능에 맞는 렌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마운트의 시네마 렌즈들은 너무 크고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저희 인스파이어 2에 적용하기에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DL 마운트 렌즈를 저희 광학팀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DL 마운트는 4개 프라임 렌즈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광학 팀원들이 모여서 디자인한 4개의 렌즈는 탄소 섬유로 제작됐고요. 초점 거리가 16mm, 24mm, 35mm, 50mm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mm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촬영하실 때 좀 수월한 점이 있겠죠. 해상력 차트인 MTF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4가지 렌즈 모두 굉장히 좋은 화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균일하게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제뮤즈 X7은 기존 X5S와 굉장히 비슷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X5S의 중량은 15mm 기본 렌즈를 장착했을 때 461g 정도인데 X7의 무게는 기본 16mm를 달고 있을 때 631g으로 고작 17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시간은 2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민첩성이나 안정성 그런 부분에서도 X5S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과 함께 저희가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영상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X5S가 발표했을 때 제뮤즈 X5와 같은 포서들을 쓰면서도 영상 처리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 영상 화질도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입증을 했었죠. 디자인은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이 카메라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 2의 영상 처리 시스템을 시네코어 2.0에서 2.1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시네코어 2.1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제뮤즈 X7은 레드나 알렉사 등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에서만 지원을 했던 6K 시네마 DNG 30프레임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덱이죠.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5.2K 3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훨씬 수월해졌죠. 네, 영상 작업을 할 때. 게다가 2.7K로 애플 프로레스 60프레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슬로우 모션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네코어 2.1의 새로운 이제 EI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다양한 레벨의 감도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디펙트와 노이즈를 줄여줘서 이미지 속에 더 많은 디테일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영화 영상을 위한 향상된 블랙 레벨 보정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러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더욱 유연한 후반 작업이 가능합니다. 디제이는 새로운 컬러 시스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는 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저희 엔지니어들은 최적화된 감마 곡선을 개발해 촬영 시 화질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DJI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DJI 시네마 컬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새 컬러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된 D-로그 곡선과 새로운 D-가옷 RGB 색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문 영화 촬영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D-로그는 15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많이 쓰는 DCI P3 색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이 녹색 영역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름다운 그림 그라데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시네코어 2.0과 이번에 X7의 2.1을 비교한 영상인데요.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채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똑같이 채도를 올렸을 때 기존의 시네코어 2.0은 조금 뭔가 그 명부와 안부의 채도가 조금씩 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시네코어 2.1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명부 안부의 부드러운 채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가 롤오프 되는데요. 시네코어 2.0의 사진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명도를 올렸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 부분은 그렇게 명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네코어 2.1에서는 똑같이 명도를 올렸을 때 색 부분도 자연스럽게 명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가 롤오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같은 촬영 조건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확실히 HDR 소스 확보에 유리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요. 다 조명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시네코어 2.0 IS500으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시네코어 2.2 EI400 그리고 EI800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기존의 시네코어 2.0에서는 IS500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EI400과 800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2.0에서의 그 라이트의 사진을 보면 그냥 하나로 하이라이트가 그냥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네코어 2.1의 EI400과 800 사진을 보시면 그 라이트 안에 램프가 다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자연스러운 피부톤에서도 굉장히 이제 발군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명부와 안부가 부드러운 피부톤으로 더욱 여유로운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피부톤 보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후반 작업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제품 X7 제품 영상을 찍을 때 촬영한 모델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D-가옷을 사용하면 피부의 모든 면에서 생생한 색이 분명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피부톤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X7 같은 경우는 그냥 항공 촬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상 촬영이나 인물 촬영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HDR에서는 DR이 좋은 영상 소스가 필수고요. 제민주 X7은 짐벌과 통합된 컴팩트한 슈퍼 35 카메라로 전문 영화 촬영을 위한 뛰어난 해상도와 화질을 선사합니다. 쇼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부 X7으로 촬영된 거고요. 지상에서 찍은 것도 전부 X7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비하인드를 약간 얘기하자면 아까 실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X7으로 촬영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X7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그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실내에서도 촬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실 텐데요. 젠뮤즈 X7의 카메라의 국내 가격은 359만원, 그리고 렌즈는 16, 24, 35mm가 각각 165만원, 그리고 50mm가 149만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렌즈가 4종으로 구성된 렌즈 콤보 세트는 535만원으로 렌즈 한 개를 거의 무료로 받는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는 수도권에서는 저희 홍대 DJI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경기권이나 좀 수도권 외곽 부분에서는 저희 DJI 아레나, 용인에 위치한 DJI 아레나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해외나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DJI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